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서는 무려 14골을 내주면서 수비가 무너져 내렸다는 평가를 듣던 토트넘이죠. 그 어느 때보다 실점을 줄이는 게 목표였을 이번 시합. 토트넘의 상대는 최근 5경기에서 2번이나 4골 이상 터뜨렸던 크리스탈 팰리스였습니다. 전술을 바꾸고 또 손흥민과 케인까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시킨 메이슨 감독 대행의 전략.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무실점 승리였는데요. 메이슨 감독의 독특한 전술이 토트넘의 무실점 승리를 안겼습니다. 자, 이날 두 팀 감독 여러 가지로 많이 대비가 되는 분들이었죠. 라이언 메이슨은 31살의 굉장히 젊은 감독이고요. 대행입니다만 로이 호지슨 감독은 75살입니다. 최고령 감독으로서 잉글랜드 축구의 전통적으로 가장 전술적으로 통달한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요 두 사람의 맞대결에서 전술적으로 선빵을 날린 것이 라이언 메이슨 대행이라는 거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날 메이슨 감독은 토트넘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포백 체제로 오른쪽에 오른 수비의 로얄 미드필더에 포로 이렇게 이 두 선수를 동시에 그것도 앞뒤로 배치를 했고요. 공격 상황에서는 이렇게 데이비스를 전진을 시켜서 로얄, 로메로, 랑글레 3백 기본으로 포로와 데이비스가 양쪽 윙백 역할을 맡아서 공격적으로 전진하게 하는 이른바 변형 3백 전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백과 포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포메이션이자 경기 중에 유연하게 변화하는 플루이드 시스템. 네, 현재 언론에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이제 좀 병용해서 썼기 때문에 인용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변형 3백이라는 용어를 많이 여기에 또 좀 활용을 하죠. 사실 이날 메이슨 감독이 선보인 그러니까 현지에서 하이브리드 포메이션, 플루이드 시스템 이렇게 얘기한 토트넘의 전형은 사실 뭐 대단히 기발하다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 시절 유난히 전술 변화가 적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도를 하는 것조차 토트넘에는 좀 새롭게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아주 있는 건데 메이슨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전술 변화를 줬던 이유가 크리스탈 팰리스에 개인기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좀 더 박스에서 먼 위치에서 상대를 좀 압박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책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변형 3백의 한 축을 담당한 로얄 그리고 공격적으로 활용한 포로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우리가 볼 때 손흥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포백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때는 사실상 왼쪽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히샬리송하고 케인이 위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메이슨이 승점 따려고 손흥민을 희생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콘테 감독 때에 비하면 네, 이번 이 전술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쓰임이 그렇게 희생을 강요당했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왼쪽 측면으로 내려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볼을 잡았을 때는 다시 앞쪽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 내려와 수비를 했던 것은 뭐 언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원톱으로 나왔을 때가 아니면은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날 폼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지원도 많이 못 받았고 슈팅도 한 번밖에 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날 무실점 모처럼 기록했던 토트넘 선수들 현지 매체, 현지 주요 매체 평점 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브닝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 기자 그리고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 구영민 또 스퍼스 웹 이렇게 4개 매체를 가지고 왔고요. 평점 보시면은 해리 케인 선수가 압도적으로 최고점입니다. 2개 매체에서 8점, 나머지 2개에서는 9점과 8.5점씩을 줬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수비의 핵심인 로메로하고 또 이날 오른쪽 윙백 겸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왔던 포로입니다. 포로 선수가 이날 현지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저는 야 너무 이거 수비를 너무 안 하고 공격만 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메이스 감독 등이 그걸 좀 노렸던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뒤에 이제 로얄을 배치를 한 거니까. 특히 로메로 역시 다이어가 비워놓은, 다이어가 벤치로 내려가면서 남겨놓은 3백의 중앙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거친 모습도 많이 자제를 하면서 안정감 있게 무실점을 이끌어냈고요. 손흥민 선수는 3개 매치에서 7점을 줬고 구영민에서만 6점을 주면서 평점 6.8점을 잡았습니다. 이날 히샬리송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이슨 감독 대행이 히샬리송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길을 좀 살려주는
살려주기 위한 전진 배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택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구영민 먼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6점을 줬고요. 토트넘의 공격이 유연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스 오프, 뼈 빠지게 뛰었다. 이렇게 좀 많이 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점은 좀 많이 낮게 줬어요. 해리케인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깊은 위치에서 동료들이 플레이에 가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기록인 10개째 헤더골을 넣었다. 한 시즌에 헤딩으로 골을 넣은 게 10골인 선수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의외이긴 한데, 아무튼 해리케인 선수 뭐 오른발, 왼발, 머리까지 정말 온몸이 득점 기계인 것 같습니다. 페드로 포로에게 8점 줬고요. 로얄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높은 위치로 전진을 했다. 펠리스 수비 지역을 실수 없이 공략했다. 세피스킥이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글쎄요, 시도했던 것에 비하면은 그다지 영향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올리버 스킵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는 대체로 부진했지만 케인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해서 선제골로 가는 문을 열어줬다. 이날 스킵이 좀 약간 둔탁했죠. 볼 처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고 벤탄쿠르의 부재가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히샬리송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자주 중앙으로 들어왔지만 전반전에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후반전에는 자신의 리듬을 찾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교체 아웃이 됐죠. 자, 구영민에서는 감독 대행에게도 평점을 줬습니다. 6점을 매겼는데요. 이날 토트넘은 공격에서는 대단치 않았지만 수비에서는 아주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글쎄요, 좀 너무 박한 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토트넘 경기를 너무 오래 봤는지 콘테, 스텔리니와는 다른 길을 택했다는 점만으로도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 무엇보다 무실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구영민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네요. 자, 풋볼 런던 골드 기자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7점. 전반에는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후반 10분께 올리세가 골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헤더 인터셉트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날 손흥민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전방으로 질주하면서 로메로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존스톤 골키퍼를 따돌리려 하다 막혔던 요 부분 외에는 슈팅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팀을 위해서 수비하는 상황에서 이날은 굉장히 많이 뛰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에서 좋은 수비 장면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해리케인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자, 포로에게 패스를 내준 뒤 다시 포로에게서 정확한 크로스를 이어받아 헤더골을 넣었다. 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35경기에서 26골째 득점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209골로 2위 자리를 웨인 루니에게서 넘겨받았다. 진짜 엄청난 겁니다. 경기 숫자도 굉장히 적은데 웨인 루니를 뛰어넘었고, 이런 페이스면은 솔직히 저는 서너 시즌 뛰면은 앨런 시어로 넘어설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무서운 속도로 골을 넣고 있고요. 연계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지원을 충분히 받지는 못했다. 자, 히샬리송에게 6점 줬습니다. 손흥민이 그랬듯이 수비 작업에도 많이 관여를 했다. 공격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상당히 히샬리송이 많이 좀 다운돼 있고 이게 좀 극복이 안 됩니다. 좀 멘탈적으로 많이 좀 회복이 덜 된 상황이어서 올 시즌 안에 과연 컨디션이 바짝 올라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대한 클루셉스키 5점. 히샬리송 대신에 투입이 됐지만 아무런 영향가가 없었다. 공격 쪽에 참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이쯤 되면 단주말을 좀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히샬리송, 셉세비가 계속 부진합니다.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8점을 줬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 복귀 전 곧바로 선발에 합류했다. 유연한 시스템에서 3백의 오른쪽 센터백과 4백의 라이트백을 오가는 플레이를 펼쳤고, 측면에서 종종 자하를 제압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로얄이 수비적으로 아주 완벽했습니다. 뭐 약간 잔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포로가 공격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뒤쪽에서 아주 든든한 뒷배로서 로얄 선수 존재감이 돋보였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9점. 전반전 포로의 코너킥을 머리에 맞춘 것이 골대를 강타했다. 이 장면 굉장히, 이게 많이 들어갔더라면 이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 공격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나오지 않았을까. 후반전 손흥민이 질주를 시작하자 엄청난 패스를 보내줬다. 이거 좋았어요. 지난 경기에서도 로메로와 손흥민의 콤비가 빛을 발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골 장면이 나오나 싶었는데 아쉽게 득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수비적으로 중요한 블록을 여러 차례 해냈고, 공격적인 태도를, 여기 이제 어그레션이라고 현재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그냥 공격적인 어태킹하는, 이게 공격의 마인드가 아니라 좀 뭐랄까 약간 좀 폭력적이라는 거 하면 좀 그렇고, 약간 좀 화내고
좀 약간 거친 그런 막 액션을 취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성정을 억누르면서 수비 중심 역할을 잘 해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 장기적도 아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다이어를 대신해서 수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로메로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벤 데이비스에게 8점을 줬네요. 토트넘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포백의 왼쪽 풀백으로,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3백의 윙백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왼쪽 측면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인터셉트를 해내면서 토트넘이 2월 초 이후 첫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진작에 페리시치 말고 좀 데이비스 좀 많이 쓰지. 클레망 랑글레도 8점 받았습니다. 경기 초반 슐럽이 토트넘 박스 안으로 진입할 때 아주 중요한 태클로 저지를 했다. 경기 막판에 어깨 탈골로, 팔을 못 움직이고 나가더라고요. 어깨 탈골로 교체가 될 때까지 수비를 잘 해냈다. 자,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 킬패트릭 기자인데요. 자, 후반전 옵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만든 이날 유일했던 골 찬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유일했던 골 찬스죠. 슈팅도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샘 조스턴 골키퍼를 제끼지 못했다. 올리시에 등 팰리스 공격수들을 상대로 수비 가담을 훌륭히 해냈다. 이날만큼은 공격에서는 역할이 적었고 수비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 했습니다. 히샬리송 6점, 열심히는 뛰었지만 팰리스 수비에게 막혔다. 득점할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해리 케인에게 8점 줬습니다. 자, 포로에게 뛰어난 패스를 건넨 뒤 다시 넘겨받아서 압도적인 헤더, 압도적인 헤더란 말이 맞죠.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독백처럼 개인이 없다면 토트넘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평가에 남겼습니다. 페드로 포로 여기서도 8점 줬네요. 깔끔한 크로스로 케인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근데 세피스에서 킥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좀 호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부담을 덜어주니 경기력이 더 나아졌다. 뭐 맞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선수가 아니죠. 반쪽짜리 선수인데 이게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어떤 식으로 토트넘이 어떤 전술을 어떤 조합을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수비가 안 되는 선수를 풀백이든 윙백이든 쓴다는 건 굉장히 좀 모험이죠.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7점 줬습니다.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7점 줬습니다. 자하에게 끌려다니기도 했지만 토트넘 데뷔전에서 당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다는 점에서 성장을 읽을 수 있다. 로얄은 분명 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퍼스 웹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7점. 트레이드마크인 경기장 중앙을 질주하는 모습과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올리는 좋은 크로스를 통해서 오늘도 손흥민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폼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좀 길게 쓴 거죠. 해리 케인 8.5점. 네, 전반전에 넣은 골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골 2위가 됐다. 해리 케인이 했다. 요 멘트, 네, 인상적이네요. 자, 스킵에게 5점. 최고의 날은 아니었다. 최근 계속 단단한 경기력을 솔리드 퍼포먼스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중앙에서 전개하기에는 패스가 너무 루즈했고 어리석은 파울도 몇 차례 있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탄쿠르의 공백이 너무도 생각이 나는 스킵 선수의 최근 폼입니다. 다음은 페드로 포로입니다. 8.5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자신을 커버해줄 선수가 뒤에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고. 네. 전진했을 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줬고 해리 케인의 골을 정확하게 어시스트했다. 근데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기존 시스템에서도 포로 뒤에는 로메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지금 포백에서의 미드필더는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 포로 선수의 공격성을 활용하기 위한 전술적인 변화였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이제 포로의 공격력만큼은 뭐 인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밸런스에는 좀 아쉬움이 계속 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전진했을 때 해리 케인이 골 어시스트한 부분도 언급을 해줬죠. 마지막으로 대한 쿨루셉스키 5점. 교체 투입된 뒤에 거의 보이질 않았다. 이건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씁쓸한 그런 좀 소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쿨루셉스키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자, 팰리스전 그렇게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토트넘이 지금 이 대행 체제에서 메이슨 대행이 원했던 방식의 축구를 적절하게 잘 수행을 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것만으로도 뭐 이것저것 다 떼고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토트넘과 팰리스 경기 현지 반응 평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